예,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로기가 이렇게 기능이 없는데 뭐에다 써먹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죠. 예, 그러면 이제 차단기하고 달로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차단기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호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내장 소호장치는 이렇게 밀봉이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이거는 차단기로 보면요, 차단기. 여기가 밀봉이 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 소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로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이렇게 그냥 금속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 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달로기예요. 달로기요. 그 달로기는 그냥 어떤 금속 선 같이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아주 착 붙었다 떨어졌다. 물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cm가 될 수도 있고 뭐 1m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놈은 굉장히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장치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붙었냐면 이게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요. 접촉자가. 하나는 이제 이거는 가동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 고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붙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붙으면은 이제 온된 거고요. 요 놈이 딱 떨어지면 한 1cm가 떨어져요. 이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차단기를 일반적으로 차단기를 갖다가 이게 내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게 딱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 전압이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작업을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도가 돼요. 이게 짧기 때문에 유도가 돼요. 근데 달로기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거리 물리적으로 이놈을 확 제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간격을 그대로 제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달로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는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 기능을 다 하니까 이거를 하고요. 요 놈은 뭡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보수 작업할 때를 위해서 확 제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회로를 분리한다. 회로를 확실하게 분리한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안 돼. 예? 이거는 이놈은 무부하 무부하 개폐만 가능해요. 개폐가 가능하다. 무슨 의미냐면 유부하가 되든 부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조건은 무부하 충전 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변압기 여자 전류는 개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주 전류가 작죠. 변압기 여자 전류는 여자 전류는 이거는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부하 개폐인데 약간의 부하, 뭐 선로의 충전 전류라든지 여자 전류는 개폐가 가능해요. 아주 작은 전류에 대해서는 개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뭐냐면 무부하 개폐만 갑니다. 무부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이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록. 차단기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터록은 차단기가
있어야만 달록이 개파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이거예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그 다음에 달록이를 열고 제끼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차단기 종류를 좀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지금 뭐예요? 단락을 갖다가 고장전류 차단을 하기 때문에 소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기 차단기. 일단은 이렇게 차단기가 6가지로 나누는데요. 요거는 주로 어디 있어요? 이거는 초고압용이에요. 초고압.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압용이에요. 이거는 기중 차단기는 이건 저압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소 매체가 뭐냐? 소 매체. 소 매체는 공기 차단기는 뭘 이용하냐면 아크를 없애기 위해서요. 이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이용해요. 이거는 절연류. 이거는 전자력.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는 고진공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기, 그냥 공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압축 공기하고 틀려요. 압축 공기는 굉장히 그 압력이 높습니다. 이거는 15에서 30 kg per cm 자승. 이런 압축이 된 공기예요. 이거는 그냥 공기, 대기 공기, 그냥 대기압 공기입니다. 그래서 소 매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겁니다. 가스 차단기, 그다음에 진공 차단기, 그다음에 기중 차단기. 실무에 가시면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SF6 가스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절연 내력이 절연이 한 3배 정도 돼. 공기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호 능력은 공기 대비 한 100배 정도 돼. 100배. 굉장히 소호 능력이 좋죠. 굉장히 소호 능력이 좋습니다. 소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소호 능력이 100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고압에 사용된 이유가 소호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연 능력은 한 3배, 3배. 소호 능력은 100배가 SF 가스를 이용하면 소호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 좋은데 가스 차단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여기 이런 데다가 SF6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좋은데 저 가스가 그 온난화 가스예요, 굉장히. 이거 오존 환경 파괴 가스예요, 저게. 그래서 그걸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가 다 멸망합니다. 온난화가 오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대체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 가스는 뭐냐면 이 가스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가스는 무독성이에요. 무독성. 당연히 무독이 돼야 되겠죠. 독이 있으면 큰일 나죠. 무독성입니다. 무독성. 무독성입니다. 무독성. 그 다음에 이거는 진공 차단기는 고진공을 이루어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소형 경량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아요. 경량이.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시면 99%는 한 90% 이상은 다 진공 차단기입니다. 가보시면. 지금은 진공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경량.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 개폐 서지가 발생된다.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 배전반에 가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대기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알아두실 게 이거는 저압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압용이다.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게 원리가 뭐냐면 절연력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절연력. 그래서 원래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면 이 절연 내력이 만약에 대기압이 여기가 1기압이에요. 만약 1기압이죠. 기압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죠. 1기압에 살고 있으면 절연 내력이 여기가 가장 나빠요. 어떤 물질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진공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압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 기압을 높이는 거예요.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기압일 때가 제일 나빠요. 이 절연 내력이. 그래서 이제 진공은 뭐냐면 진공을 만들면 다시 이게 절연 내력이 좋아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게 진공 차단기고요. 여기 보면 압력을 높였잖아요. 압력을 높이면 절연 내력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절연 내력. 그러니까 이거는 압력을 높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절연 내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이 커브를 이렇게. 이 파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는데, 파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방전공학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게 가스 차단기, 진공 차단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전문적인데 또 배우실 분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차단기 다 끝났어요. 문제를 풀어보죠. 9장의 1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 또 나왔네. 또 설명할 게 또 많네. 아직도.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전격 차단 용량. 여기 보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이게 1회차에 시험이 나왔어요. 1회차.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뭡니까? 전격 차단 전류. 차단 용량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1회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봅시다. 1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란 뭐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1회차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주는 문제야. 네, 이런 거 못 맞히면은 루트 3은 왜 붙었어요? 3상일 때는 루트 3입니다. 3이 아니에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루트 3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은 MVA로 표시합니다. 네, MVA 이거를 단위가 MVA. 단위가 MVA. 그래서 답은 4번. 전력 회로에 사용되는 차단기 용량은 다음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이 전격 차단 전류잖아요. 전격 차단 전류니까 이 값은 어디서 회로의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되겠죠. 이놈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되는 IS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 회로의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예상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결국은 차단 용량은. 그 다음에 4번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무브와 충전 전류인 경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네요. 가장 이상전압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높은 전압이 발생되는 것은 3번. 가장 높은 이상전압은 무브와 송전솔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다. 그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전력용 퓨즈는 어떤 전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퓨즈는 뭐냐면 이게 단락입니다. 단락. 그래서 3번 단락 전류.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뭐냐. 이것도 설명을 좀 해야 되네요. 전격 차단. 요거를 줍시다. 이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단기 홀로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배울 보호개전기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해서, 그래서 보호개전기는 이거는 두뇌예요. 두뇌. 이거는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두뇌입니다. 두뇌. 하나에. 그래서 이놈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폴트가 났어요. 폴트가 가정을 했습니다. 폴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폴트점으로 단락 전류가 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개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CT가 뭘 센싱해요? 이 빨간 놈을 센싱을 하죠. 그럼 센싱을 받으면 이놈이 세팅을 해놨어요. 보호개전기에 얼마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을 하시죠. 그래서 지령을 때립니다. 여기서 지령을. 그래서 이 접점을 탁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노란 회로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직류 축전지예요. 이거 축전지를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직류 트립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령을 받으니까 이 회로가 폐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트립 코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예, 지금 거기서 딱 예, 접점을 붙여라 명령을 때리니까 딱 붙어버렸어요. 그럼 회로가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자석이 뭔가 탁 붙겠죠. 뭐를 끌어당기겠죠. 뭐를. 그래서 이놈을 끌어당깁니다. 이놈을 끌어당기는 거 어떻게 돼? 이렇게 붙었던 놈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오프되는 거예요. 차단기 오프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차단기의 동작 시간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 트리코일이 여자 돼서 트리코일이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떡 떨어졌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차단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크가 계속 남아 있어. 그래서 개극 시간 플러스 소호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크 소호 시간을 합한 놈을 차단기 동작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격 차단 시간. 이런 거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7번의 답은 4번. 트리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 시간. 이게 이제 1회차의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1회차의 시험 나왔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트리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 시간. 예, 개념을 아시면 금방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트리코일 여자. 트리코일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코일이 여자 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극과 소호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시간은 어느 되냐면, 3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사이클이 있고, 8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7번은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회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의 차단 시간은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건 아크 소호 시간인 것은 아크 시간, 아크 소호 시간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것을 말하며 3에서 8사이클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8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표준이 아닌 것은 10사이클은 없어요. 10사이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나타낼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회복전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복전압. 우리가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어떤 차단기의 이게 루트 3이라는 것은 상계수입니다. 상계수. 상이 몇 개냐? 이게 3상이잖아요. 루트 3이니까 상계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차단전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전격전압도 있습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건데, 과도 회복전압이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 과도 회복전압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스탠다드를 보면은 이 전격 차단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실제.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답은 차단 전류, 회복 전압, 상계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동작 책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앞에 잠깐 볼까요? 교재에 보면은 9- 차단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3번에 가면은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타입은 이런 꼴로 가 있어. 오픈, 그 다음에 3분, CO, 3분, CO. 이건 일반 타입이에요, 일반. 근데 거기 맨 밑에는 고속도 투입용, 고속도 제페로용이죠.
고속도 제페로용은 어떻게 되냐면 0분 여기 보면 임의시간 t 여기는 초로인데 보통 0.338초는 아니고 35초예요. 35초. 보통 0.35초.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3분,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작 책무라 그럽니다. 표준 동작 책무. 그래서 일반 타입은 어떻게 돼요? 오픈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오픈 됐어요. 단락 사고를 차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일을 하고 나면은 힘들잖아요. 일을 한번 했어요.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이 3분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시간 3분. 이거는 어떻게 해요? 0.35초면 굉장히 쉴 틈이 없어. 이거를 차단하고 나서 크로즈 오픈이라는 것을 하면 투입을 하자마자 여는 거예요. 붙였다 바로 받쳤다 떨어. 크로즈 오픈이에요. 크로즈 오픈이에요. 이거는 3분간 쉬었는데 이건 0.35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도 제페로용이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쉴 틈이 없다니까. 쉴 틈이 없다는 얘기. 그럼 다 넘어갔습니다. 11번 고속도 재투입용 차단기는 그거는 고성능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T초가 돼요. T초. 그래서 11번에 4번. 오픈 T초 크로즈 오픈 이렇게 된다. 쉴 틈이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초고압 차단기에서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폐 서지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초고압 차단기 내부에 개폐 저항기가 들어가 있다. 개폐 서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전격 투입 전류란 투입 전류의 최초 주파에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최대 값입니다. 최대값. 이거 설명하려면 또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단락 사고가 딱 났을 때 그 파형을 아주 그냥 짧게요. 여기는 3, 여기를 가지고 여기가 3사이클에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 정밀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죠. 단락이 났을 때 그 파형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여기 이제 직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초 파형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전기 기기 시간에 안 보셨어요? 전기 기기 시간에 뭐냐면, 동기기에, 단락전류. 지속 단락전류. 여기서부터 3사이클이면 지속 단락,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는 사인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사이클까지를 뭐냐면 돌발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전류는 어떻게 동기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IS 값은 누설 리액탄스에 의해서 제한된다. 돌발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탄스에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 주파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높이가 높죠?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파고값이죠. 파고값.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최대값. 최초 주파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돌발 단락전을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탄스다. 어디? 동기기에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14번. 차단기의 차단 책무가 가벼운 곳은, 차단 책무가 가볍다는 얘기는 지락전류 값이 여기 있죠.
지략 전류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아지죠. 예,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3번을 보면요. 소리액타 접지는 뭡니까? 지략 전류가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차단 책무가 아주 가볍죠. 예,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14번에 3번. 그 다음에 15번.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압축 공기 이용하는 거? 예, 공기 차단기라고 했어요.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임펄스 차단기라고 그래요. 임펄스. 예, 15번에 4번. 그 다음에 16번. 콘덴서형 차단기는 몇 퍼센트 이상의 서형에 좋은가? 이거는 일단 답은 150%라 그럽니다. 세팅치가 150%. 유입 차단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유입 차단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도 이것도 안 하셔도 돼, 지금은.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는 지금 압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에서 30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19번에 2번. 20번. SFS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면은 절연 내력이 3배라고 그랬고 소호 능력은 100배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SF 가스는 뭐예요? 무독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무독성이다. 무독성이다. 그래서 거기가 틀렸습니다. 유독 가스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21번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가스창 SF6, 유입은 절연류,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을 이용하죠. 전자력.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SF 가스 차단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맞고요. 2번 소음도 없다. 그것도 맞고 4번 무독성이다. 이거 다 맞습니다. 3번 보면 소전류 차단 시 이상 전압이 낮습니다. 이게 낮습니다. 예, 별로 뭐 지장되는 건 결점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압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페로 차단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예, 제페로 차단기의 목적은 배전솔로에 주로 쓰는 겁니다. 이게 3번 이 차단기는 송전솔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재송전하기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제페로 차단기를 장비한 자동 차단기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3번. 그 다음에는 24번은 갑자기 계전기가 나오는데 일단 좀 넘어가죠. 25번 고장전류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고장전류 차단은 차단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6번 단로기가 나왔어요. 단로기는 소호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 그건 차단기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고 사용되며 소호장치가 없어 고장전류나 부하전류 개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단로기에 대한 설명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개폐할 수 없는 것은 무부하에서만 개폐할 수가 있어요. 단로기는 OCB는 유입 차단기고 ACB는 뭐예요? ACB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단로기는 부하전류 개폐가 불가능해요. 28번에 4번. 그 다음에 29번 단로기의 사용 목적은 회로의 개폐. 4번 과전류 단락서고 부하 차단 못해요. 회로의 개폐. 다음 30번 고장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개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락전류 차단을 못해요. 개폐기란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리클로저는 뭐냐? 설명을 제가 했죠. 리클로저는 뭐냐면 그게 말하는 제페로 차단기예요. 리클로저라는 것은 제페로 차단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퓨즈도 단락전류 차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개폐기라는. 그 다음에 고압 차단기 중 개폐 서적의 전압이 높은 곳은 제가
V12의 단점이라고 그랬죠. 개폐 서지가 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은 뭐냐면 이거 인터록을 설명한 거예요. 33번부터 할게요. 인터록이라는 설명이 옳게 된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지만 단로기를 개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단기 열려 있으면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32번은 어떻게 맞추느냐? 인터록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급전시 급전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전원을 안 받고 있는 상태니까 안 받고 있는 상태, 무부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급전시는 지금 무부하라는 뜻이에요. 말의 뜻이 무부하. 무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부하니까 단로기를 닫을 수가 있어요. 단로기를 먼저 해. 이걸 DS라고 그럽니다. 이거 DS, CB라고 그러면 DS를 먼저 조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CB를 조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단 정전시는 정전시라는 것은 부하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부하가 있는 상태를 끊는 거죠. 부하가 통전되고 있는 상태를 끊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으니까 차단기를 먼저 조작을 해야 돼요. CB를 하고 그 다음에 DS를 조작을 해야 된다. 조작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급전 시에는 DS, CB 순으로 조작하고 정전 시에는 CB, DS 순으로 조작한다. DS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록이라고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차단기가 열려 있으면 단로기가 개폐가 가능하다. 인터록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4번을 안 했죠, 지금요. 24번. 예, 내일 그 보호 계정기를 하긴 하는데, 미리 그 24번을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 드릴게요. 네, 환상선로란 말이 나왔죠. 24번에 보면. 환상선로. 전원이 양단에 있대. 전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전원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양단에 있고, 전원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양단 2개입니다. 환상선로라는 것은 이게 환원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부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호장치가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이제 보호계정기가 여기 설치가 된다고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단 전원이 있게 되면 여기서 폴트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는 놈도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고려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건데 방향성뿐만 아니라 어디서 폴트가 나도 이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왔는지 저쪽에서 왔는지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환상선로가 되면요. 전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리 계정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단 전원에 환상선로예요. 환상선로. 이때 여기에 쓰는 계정기는 뭐냐면 방향 거리 계정기입니다.
일단은 전원이 2개 이상 되면은 방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차단하는 것보다 거리 계정기를 이용해서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전원의 양단에 있는 환상설의 단락보에 사용된 계정기는 방향 거리 계정기.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환상설리는 똑같은데, 환상설리는 똑같아. 환상설은 똑같아. 네, 부하. 네, 전원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전원이 한 개. 한 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이때 전원이 한 개예요. 전원이 한 개일 때는 이거 환상설레. 한 개고 환상설레. 이때는 방향 단락 계정기가 됩니다. 이때는 방향 단락이에요. 전원이 한 개일 때는, 전원이 2개일 때는, 이 2개 이상일 때는 2개인 환상설로는 방향 거리 계정기, 전원이 한 개인 환상설로는 방향 단락 계정기. 이렇습니다. 참고로. 근데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건 이게 잘 나와요. 일단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일단 전원이 양단이 있는 환상설의 단락부는 방향 거리 계정기를 한다. 일단 하고, 자세한 것은 계정기는 내일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정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방향 거리 계정기. 전원이 양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 설명을 다 해놨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보호계정기는. 여기 교재는 별로 시원찮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보면은 또 방사상 선료도 있어요. 전원이 양단이 있는 방사선 선료는 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수전 설비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평균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와요. 3문제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데, 여기가. 보호계정기하고 차단기가 비중이 높은 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요 내용들, 요거 정리해 놓은 거를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차단기하고, 보니까 계정기,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교재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재 없기 때문에 그거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니까 여기 하나가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제게 틀렸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터록 부분에 거기 하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 한 군데가 틀렸어. 인트로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달로기가 되는데 여기 차단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달로기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달로기로. 인터록 부분에 거기 잘못됐죠? 달로기는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만 달로기를 개방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달로기. 나머지는 틀린 건 없습니다.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무결점으로 한번 내가 도전했었는데 틀린 데가 그래도 발견이 되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폐정치하고 보호계정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공학의 어떻게 보면 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기 부분, 차단기. 이게 차단기가 그러니까 이제 단락 사고나 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어주는 거죠. 딱 사고가 나면은 이놈이 탁 이쪽을 이렇게 붙었던 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보호 계정기 중요하고, 이 회로가 이제 뭐냐면 별도로 회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류 축전지가 들어가요. 직류 트리비에서 전자석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분 후에 3분에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미리 가실 수 있는 분은 미리 가실 수 있고요. 오늘 내일은 계정기하고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나오면은 화력 발전 보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 발전공학을 할 생각이 없어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개통에서 순서가 달로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나요? 아니면 저걸 서로 바꾸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변전소에는 이걸 2개를 답니다. 변전소에서는 이렇게 아래 위로 달로기가 차단기 양쪽 단에 달려 있어요. 변전소에 가면은 발전소나 이런 부분은 이게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 문제는 뭐를 먹느냐가 이제 문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저녁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식당도 그냥 술집만 놔두고 있고. 예,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술 먹는 거 없어요. 먹을 데가. 내일 저희 내일 안 하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 하시는 거. 그러면 완전 피날레로 하시는 거네요. 재미있으시죠? 들을 때는 재밌는데 혼자 하는 거 모르겠어요. 네, 1분 후에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미국 기술사랑 한국 기술사랑 차이 많이 나요. 미국 기술은 따기가 엄청 쉽죠. 합격률이 40%예요. 그건 기술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사는 옛날에 한국에서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죠, 엉터리. 미국 기술사.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술사는 뭐냐면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러니까 책을 내가 갖고 들어갈 수 있어. 이만큼 해서 갖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 한국은 어떻게 돼요? 달달 외워야 되죠. 이만큼은. 한국 사람이 더 능력이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실무에서는 안 쓰잖아요. 따기가 어려워야 값어치가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거지. 개나 소나 다 따면은 뭐 어떤 자격증의 의미가 없죠. 모든 그게 기술사도 기계고 전기고 뭘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기술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전기 기사가 왜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기사도 있는데. 전기 기사는 법정 기사예요, 법정. 법으로다가 보호를 해주는 기사예요. 마찬가지로 기술사도 법으로 보호를 해줘요, 전기 기술사. 그래서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사를 따더라도 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 기술사는 값어치가 0원입니다. 0원. 돈 값어치가. 큐넷에 올라 있어도 조금 달라요? 예? 큐넷에 똑같이 시험이 많잖아요. 예, 기사 예. 시험도 엄청.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법정 보호를 받지 않는 기사들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법정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그냥 남발만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예. 의미가 없고 네.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렇죠. 법정 기사라는 겁니다. 지금 오신 이유가 법정 기사기 때문에 여기 좋은 곳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돈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술사도 그 법정 기술사기 때문에 돈 값어치 무슨 일을 하시든 다른 기술사는 별 재미가 없어요. 에너지 진단도 그렇고. 그거 돈 안 돼요. 이상한 자격증 따르면 돈 안 돼요. 괜히 그런 데에 가요. 힘쓰지 마십시오. 요새 기계에서 하는 문제도 나뉘는데. 네? 기술사 중에 좋은 기술사가 뭐냐면 소방기술사예요.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기술사하고 소방기술사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또 따기가 쉽지 않죠. 소방은 누구든지 자격이 돼요. 근데, 그 배우가 소방기술사. 아니 그 뭐죠? 그 이번에 전기기사 한 번 남았잖아요. 필기가. 네. 그래서 그 공사기사가 필기가 한 과목 빼고 나머지 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그냥 공사기사 필기가 보고 기사도 하고 필기 보고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실기를 또 봐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기가. 공사기사 완전 늘어요. 아니, 완전 다른 데보다 공사기사를 땄다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에는 값어치가 굉장히 좋은 기사였는데 지금은 공사기사는 저기 이제 안전관리를 하세요. 대전 그 공사 업체에서 요건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대전 공사 업체는 그 젊은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못 받아요. 나이든 사람은 거기 가도 뭐 이제 퇴직한 다음에 가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은 새로 취직할 때 이제 거기 가면 급여도 낮고 그 업체가 작으니까.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그냥 제가 했는데 시프하게 기사만 준비하셔요. 만약에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아니 그게 제가 하려는 게 네. 지금 공격 관련 중요한데 가점 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기사를 두 개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무슨 기사를 두 개씩 다. 아니 요즘 그 가점 있어서 한국사 시험도 보고 네. 그다음에 저기 이제 기사도 뭐 이것저것 따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따려 그러면 요즘은 정보 처리 기사도 많이 하고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기사를 뭐 종목에 관계없이 두 개를 네, 따는 네. 어차피 점수는 같이 쳐주니까 완전히 점수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사라는 것도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실기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서류만 일단 통과하면 돼요. 그냥 서류만. 실기라서 네. 이렇게 직접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네. 그 종이에다 써봤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그렇죠. 근데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안 했으면 거기가 그런데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원하는 곳이 컴퓨터로 하는 그게 아니라 전기직. 전기직이니까 네. 공사기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두 개를 딴다면 두 개를 다 따는 게 좋죠. 있으면 가점을 좋죠. 받는데 네, 그게 가점을. 이제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기사 실기 준비하고 하면 또 시간 많이 그것도 걸리니까 만만치 않아요. 실기 시험 그 전기 기사 실기 있잖아요. 필기는 웬만큼 하면 돼. 본인 조금만 지금 상태에서요.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진짜 그 토요일 일요일 놀지 않고 이 공부하시면 붙어요. 거짓말 안 하고 붙습니다. 붙는데 문제는 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기예요, 실기. 실기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필기는 돼요. 어쨌든 지금은 공부하시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제가 산업기사 있어요. 전기 산업기사. 네. 전기기사를 필기를 묻고 실기에서 1점차로 떨어져가지고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또 2년이 지나고. 네. 아, 산업기사? 네. 아니, 그러면 네. 저기 기사 하세요. 사람이 한 군데를 타야지 저기 두 군데 하는 줄 모르고. 그렇죠. 네, 한 군데 하시면 그래요. 기사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내가 한 번에 붙어있다면 마음 하면 붙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짝살짝 걸치는 것보다 하나 아니, 이거 힘들어. 이거는 하나만 하는 거. 하나고 일단 따고 나서 전기기사 가는데 합격이 됐다, 필기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을 또 뭐 보는 건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일단 합격하시는 게 중요해요, 필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